수확량 조사가 있는 경우, 그 가로 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니까 이전 수확량 조사에 수확 개시 전 수확량 조사가 포함된 경우, 아까 그 표에 몇 번에 해당돼요? 헐. 자, 이게 개시 전, 개시 후 1차, 후 2차 이렇게 보면, 자, 이게 개시 전 단독 사고죠. 요거는 개시 후 단독 사고, 첫 번째 동그라미. 요게 개시 전에 사고가 있고, 개시 후에도 사고가 있고, 개시 후에도 사고가 있는 경우. 요 세 가지 경우가 들어가야 요 내용이 딱 맞아 떨어져요. 세 가지가 다 들어가요. 자, 그러면 개시 전에 사고가 발생했으니까 얘는 뭐 할 수 있더라? 신뢰할 수 있는 거죠. 신뢰할 수 있는 거니까 최초 조사값에서 빼나가는 거니까 최초 조사값이 신뢰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뭐를 빼주면 돼요? 이때 발생한 감수량, 이때 발생한 감수량을 빼주면 그게 뭐가 된다고요? 수확량이 되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수확량은 최초 수확 개시 전 수확량 조사, 여기에서 뭐를 빼준다고요? 감수량, 감수량이니까 뭐예요? 감수량 합계. 간단하잖아. 자, 그럼 봅시다. 대신에 얘가 이제 다중사고기 때문에 검증이 필요하죠. 그 검증하는 절차가 1번. 검차 수확량 플러스 검차 감수량 플러스 기수확량이 수확 개시 전 수확량 조사 수확량보다 크다 했다면 이게 잘못된 거죠. 지금 조사하는 게,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지금 어디에서 지금 조사를 하는 거예요? 어디서? 지금 요 경우에서 여기에서의 기준이에요. 이때가 검차가 되는 거죠. 그죠? 얘하고 뭐를 비교를 한다고요? 개시 전하고 비교를 해서 얘가 당연히 커야 될 거잖아요. 그죠? 얘가 당연히 커야 돼. 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줄어들었는데 최소한 같거나 자연 낙과가 있다면 뒤에 발생한 수확량은 당연히 작아야 된다고. 근데 얘가 크다라고 했다면 이건 뭐가 잘못된 것이다? 지금 조사한 값이 잘못됐다. 어디에서? 기수확량에서 잘못됐다고. 그 기수확량을 믿을 수 없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 99.9%는 다 선한데 그 1% 한 분이 잘못 이야기를 하신 거라고. 그러면 얘가 커질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전산에 입력이 안 되니까 뭐 하라고? 오류 수정이 필요하다.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그림 안 그려줘도 말로만 그러지 마시고. 자, 그럼 또 2번 한번 보세요. 2번. 검차 수확량 플러스 검차 감수량에서 기수확량이 이전 조사 검차 수확량 플러스 이전 조사 기수확량보다 크다라고 했다면 이것도 오류죠. 그럼 이제는 검차가 어디예요? 세 번째 여기죠. 여기잖아요. 여기서 조사를 해야 얘가 이전이 되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체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전 조사하고 비교를 했는데 뭐가 크다고요? 검차가 크다 했다면 이거 역시 잘못됐으니까 뭐 해야 된다고? 오류 수정이 필요하다. 그럼 반대로 그 밑에 보면 세 번째가 이제 뭐냐면은, 그렇다면 이번에 조사한 수확량과 이번에 조사한 감수량과 기수확량이 수확 개시 전 수확량 조사보다 작거나 같으면서, 그러니까 이때의 검차는 다시 어디로 가야 돼요? 개시 전하고 비교하려면 여기가 검차가 되는 거죠. 그죠? 그죠? 즉 얘가 크면서 또 그 다음에 넘어와서 요거 두 개 비교했을 때 개시 후 1차가 개시 후 2차보다 크거나 같다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정상이라면, 전산에 입력이 된다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세 번째 값이 3번이 검수, 검감, 기 수확량이 수확 개시 전 수확량 조사보다 작거나 같으면서 검수, 검감, 기 수확량이 이전 조사의 검차 수확량과 이전 조사의 기 수확량보다 작거나 같다면, 정상이라면 그러면 최초 조사한 이 수확 개시 전 수확량을 100% 뭐 할 수 있다고요? 신뢰할 수 있으므로 이 최초 수확 개시 전 수확량 조사에서 2차 때 발생한 감수량과 3차 때 발생한 감수량을 뭐 해주면, 빼주면 그게 뭐가 된다고요? 수확
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게 평년 수확량이고요. 평년 수확량이고 이게 수확 개시 전 수확량이에요. 이게 감수량으로 인정받은 부분이죠. 여기서부터 출발을 했겠죠. 두 번째 거는 개시 후 수확량은 지금 여기서 더해지는 게 이게 만약에 감수량, 이게 수확량, 이게 기수확량이라고 한다면 이 감수량을 빼버리면 당연히 어느 쪽이 커요? 앞쪽이 크지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에 또 사고가 발생하면은 여기에서 또 사고가 발생했다면 기수확량, 수확량, 이게 감수량이 될 거니까 이걸 지워버리면 당연히 이런 순서가 될 거라고. 맞나요? 그럼 수확량이라고 하는 것은 최초로 조사한 이 값에서 요 감수량 빼고 요 감수량을 빼면 최종적으로 남는 이게 뭐가 된다고요? 수확량이 된다고. 이해되나요? 그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최초로 조사한 수확량이 수확 개시 전이다 하면은 무조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믿을 수 있다. 믿을 수 있는 놈이니까 어디서부터 뺀다고요? 최초 조사한 수확량이 수확 개시 전 수확량이잖아요. 수확 개시 전 수확량에서 마이너스 뭐 한다? 사고당 감수량 합계. 됐나요? 정리됐지요? 적어 드릴까요? 수확 개시 전 수확량에서 사고당 감수량 합계.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저는 이거를 갖다가 그냥 2차 이후 사고당 감수량 합계했으면 좀 더 이해가 편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얘는 감수량이 이미 빠져 있는 거죠. 수확량 계산이 뭐예요? 착과 량 곱하기 1 마이너스 착피잖아요. 감수량이 이미 빠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고당 감수량 합계하게 되면은 여기에 발생한 감수량도 포함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요때 사고당 감수량 합계는 수확 개시 이후에 발생한 감수량 합계로 이해를 하시면 된다. 용어를 좀 더 쉽게 해줬으면 이해하기 더 편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 저걸 설명하지? 이런 표정인데 그러면 안 돼요. 지금 내가 2시간째 지금 이거 설명하고 있어요. 수확 개시 전 수확량에서 사고당 감수량 합계라는 말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감수량이 어디서 발생해요? 개시 전에도 감수량이 있을 거고 개시 후에도 감수량이 있을 거고 개시 후에도 감수량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사고당 감수량의 합계가 이 3차에 발생한 감수량 전부를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은 개시 전은 이미 감수량을 뺀 값이니까 2차 이후에 발생한 감수량의 합계를 뜻하는 건지 여기서는 뭐로 봐야 된다고요? 개시 후에 발생한 사고당 감수량의 합계로 봐야 된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동그라미를 볼게요. 세 번째 동그라미 맨 밑에. 수확 개시 후 수확량 조사만 있다. 수확 개시 후 수확량 조사만 있다라고 하면 여기죠. 칠판 보세요. 수확 개시 전에는 사고가 없었지요. 수확 개시 후 사고 있었고 수확 개시 후 사고가 있었어요. 맞나요? 제가 볼 때는 업무방법서를 만드신 분이 이 표를 그린 것 같아요. 여기는 3개가 나오죠. 비교하려면 2번 하지요. 얘는 비교 한 번밖에 안 하지요. 이 표상에서 보면 업무방법서도 앞에서는 2개 비교해 놓고 여기 딱 보면 하나만 비교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 더 그리려고 하니까 또 이전 이렇게 들어가니까 아마 힘들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뭐 하나가 더 생겨도 똑같겠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 업무방법서 보시면 그 다음 페이지로 넘겨볼까요? 자, 1번, 2번의 뜻은 아시겠죠? 1번, 2번 뜻 알겠죠? 1번 볼게요. 금차 수확량 플러스 금차 감수량이 기수확량이 이전 조사 금차 수확량과 이전 조사 기수확량의 오류 수정이 필요하다.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그게 어디에 해당돼요? 이때에 해당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금차 수확량 플러스 금차 감수량 플러스 기수확량이 이전 조사 금차 수확량 플러스 이전 조사 기수확량인 경우 이게 정상인 경우죠. 맞나요? 정상이라면 1번 최초 조사가 금차 수확량 플러스 금차 감수량 플러스 기수확량이 뭐보다 작으면 평년 수확량보다 작으면 이럴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큰 쪽을 일단 기준을 잡으라고 했잖아요. 평에서 이번에 조사한 뭐 빼주면 돼요? 금차 감수량을 빼주면 되겠죠. 그죠? 근데 이게 사고가 한 번 있었던 게 아니죠. 여러 번 있었으니까 뭐 해야 된다고요? 사고당 감수량 합계. 평년 수확량에서 사고당 감수량 합계를 빼는 거는 맞아요. 왜 그럴까요? 평년 수확량에는 감수량이 빠져 있지 않지요. 그러니까 모든 사고의 감수량을 다 빼주는 게 맞아요. 모르면 집에 가서 한 번 더 그 강의를 한 번 더 들어보세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자,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 2번 한번 보세요. 최초 조사가 금차 수확량 플러스 금차 감수량 플러스 기 수확량이 평년 수확량보다 크거나 같다면 이제 큰 쪽을 기준 잡으라 그랬죠. 큰 쪽 기준 잡으니까 이게 뭐예요? 최초 조사한 금차 수확량 플러스 최초 조사한 기 수확량에서 맞나요? 자, 이제 여기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2차 이후 사고당 감수량의 합계. 왜 이걸 2차 이후라고 표현을 했을까? 이미 최초 조사값에는 감수량이 빠져 있는 거지요. 그죠? 맞나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은 미보상은 다 똑같이 되고, 그러면 이제 수확량 조사를 하는 게 개시 전이든 개시 후든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는 거. 뭐 설마 이 내용을 서술하시오 이렇게 나오지 않을 것 같고요. 시험에 나온다고 하면 개시 후가 문제가 나왔다 하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거 뭐예요? 수학 개시 후가 나오면 제일 먼저 체크해야 될 거. 금, 수, 금, 감, 기, 수확량. 요 값을 알아야 되겠죠? 맞나요? 요 값을 알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체크를 해야 될 게 뭐예요? 최초 조사한 것이 최초에 조사한 수확량 조사가 개시 전에 했다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수확 개시 전 조사된 수확량에서 이후에 발생한 감수량들의 합을 뭐 해주면 빼주면 되고, 최초 수확량 조사가 어디에 있다면 개시 후부터 시작하거나 후뿐이었다면 무조건 뭐 해야 된다고? 믿을 수 있다, 믿을 수 없다, 믿을 수 없다. 믿을 수 없으니까 뭐 해야 된다고? 믿을 수 있는 평년하고 방금 조사했던 금, 수, 금, 감, 기, 수확 그 합한 거하고 비교를 해서 평이 크면 기준이 뭐라고? 큰 쪽 평에서 이번에 조사한 것 중에서 뭐를 빼준다고요? 단독이면 금차 감수량, 다중이면 사고당 감수량 합계. 됐나요? 그 다음에 만약에 반대의 경우 금차 조사한 값이 크다라고 했다면 금차를 기준으로 보죠. 금차에서 수확량은 뭐가 될 수 있어요? 기수확량하고 금차 수확량. 맞나요? 맞나요? 거기에서 발생한 뭐를 빼준다고요? 2차 이후 사고당 감수량의 합계를 빼주면 된다. 이게 끝! 나 이때쯤 박수 나올 줄 알았는데. 저는 제가 볼 때 수학 개시율을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 주는 데는 없던 것 같아요. 이 기준만 잡으면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거든요. 기준만 잡으면. 복잡하게 보이지만 핵심은 조사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개시 전에 있느냐, 개시 후에 있느냐. 개시 전에 있으면 개시 전을 그대로 믿고 그 이후에 발생한 감수량을 빼주는 구조고, 개시 후가 시작이었다면 개시 후를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평년이라는 놈을 갖고 와서 방금 조사한 것들하고 비교를 해서 큰 쪽을 기준으로 해서 평년에서 감수량을 빼든지 아니면 이번에 조사한 거에서 조사된 감수량을 빼는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전 조사를 비교하는 것들은 다중사고일 때만 일어나는 겁니다. 그죠? 다중사고가 일어나는 경우 어떤 경우예요? 3번하고 4번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얘가 두 개니까 비교하는 것도 몇 번 있었어요. 아까 보면은 얘는 비교하는 게 두 번 있었잖아요. 어떻게 비교? 얘하고 얘하고 비교했죠. 그다음에 얘하고 얘하고 비교했죠. 칸이 하나 모자라니까 얘들은 여기서 얘하고 얘하고 비교 끝냈죠. 아마 표를 그리고 설명하지 않았나 제 생각이 그래 됩니다. 아니라면 이게 세 개가 사고가 났다면 여기도 두 번 비교해야죠. 작년 업무 방법서에서는 몇 번 비교됐어요. 요것도 두 번 비교했어요. 근데 이번에 바뀌면서 이렇게 싹 정리가 된 거지. 자, 수학 개시후는 어떻게 푸는지 정리가 됐습니까? 그 나중에 금차 수확량이나 금차 감수량이나 기수확량 이것까지 다 개별적으로 구하는 문제가 나온다면 그 문제 거의 뭐 30분 투자해야 됩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검차 수확량이나 검차 감수량이나 기수확량은 값으로 주어질 거라고 본다. 그렇게 해야 그래도 10분, 15분 안에 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만 딱 잡아두면 여러분들 문제 푸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유인물 한번 보시면 품목이 총 11품목인데 그 품목에 대한 공식이 그냥 적으라면 안 적어지죠. 그래서 품목별로 구분해서 집에 가서 실제로 이게 뒤에 있는 별표를 안 보고 내가 적을 수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테스트 해보세요. 개념을 잡았으면 무조건 이거 다 적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거 절대 아니에요. 착과량 구하는 거, 착과 수확량 구하는 거, 낙과 수확량 구하는 거, 그 다음에 착과 수확량 구하는 거. 그게 기본 베이스잖아요. 감수량 구하는 거는 수확량이 예를 들어서 착과량 곱하기 1 마이너스 착피 했다면 이거는 수확량 구하는 거죠. 얘 이름이 뭐예요 그러면? 착과 수확량. 그럼 착과 감수량 구하는 거는 착과량에다가 바로 착피 곱해주면 이건 뭐예요? 착과 감수량. 착과량을 구하는 거는 그냥 착과량. 이 착과량은 어떻게 구해요? 조사 대상 주수 곱하기 1주당 착과수 곱하기 과중. 다른 품목일 때는 품목별로 특징이 있죠. 맞나요? 주당 착과수 구하는 놈이 있었고, 그 다음 참다래는 단위 면적당 착과수 구했고, 그 다음 메대살은 주당 착과량을 구했으니까 조사 대상 주수에다가 1주당 착과량 곱해주면 과중 따로 구할 필요 없죠. 오미자 같은 경우에는 조사 대상 길이에다가 미터당 착과량 구하는. 그럼 착과량 다 나오잖아요. 착과량 구해줬으면 뭐 하는데? 착과 수확량 구할 때는 곱하기 뭐 해주면 된다고? 1 마이너스 착비. 착과 감수량 구할 때는 해당 착과량에다 곱하기 착과 피해 구수. 낙과량도 똑같지요. 똑같지요. 그다음 한 가지. 참다래에서 고사 같은 경우에는 고사 주수 곱하기 참다래가 아닌 경우에는 고사 주수에다 뭐 해요? 주당 착과수 맞나요? 그 다음에 플러스 주당 낙과수 곱하기 과중. 나무에 들어가 있는 거 떨어지면 다 100% 인정한다고 했죠? 곱하기 1 마이너스 맥스 A인데 참다래만큼은 주당 착과수 주당 낙과수 안 하고 고사주수 이거는 뭐로 해요? 참다래는 다 면적으로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요거는 고사주수에다가 곱하기 뭐 해줘야 돼요? 고사 나무 나오면 무조건 해줘야 되는 거. 제식 면적 곱하기 주당 착과수 주당 낙과수 안 쓰는 놈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얘는 뭐로 한다고요? 단위 면적당 평년 수확량으로 쓴다는 거. 특이하죠? 단위 면적당 평년 수확량을 쓴다는 거. 곱하기 나머지는 똑같아요. 이게 양으로 됐으니까 1 마이너스 맥스 A. 나머지는 주당 착과수, 주당 낙과수 아니면 주당 착과량, 주당 낙과량, 미트당 착과수, 미트당 착과량, 미트당 낙과량인데 얘만 단위 면적으로 계산하는 참다래만 고사주수를 산정할 때 주의할 점. 주당 이거는 잘못 생각해 버리면 얘는 미터당 착과수 플러스 미터당이란다. 제곱미터당 착과수 플러스 제곱미터당 낙과수 이렇게 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고 뭐라고요? 단위 면적당 평년 수확량으로 하더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계산할 때 주의할 점입니다. 주의할 점. 자, 그 다음에 또 주의할 게 아까 우리 선생님이 한번 지적을 해 주신 게 있는데 그게 오미자 같은 경우 오미자는 그 조사 대상 주수를 산정을 할 때 업무방법서의 본문에는 조사 대상 주수 산정을 어떻게 해요? 보통 일반적이라면 실제 결과 주수 마이너스 고사 주수 그 다음에 미보상 주수 수학기라면
기수학. 맞나요? 본문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별표 뒤에 산식에 보면 조사 대상 주수를 산정할 때 있어서 조사 대상 주수는 실제 결과 주수에서 뭐 빼고 고사 빼고 그 다음에 미보상 빼고 끝. 수학 개시 훈대도 뭐가 빠졌어요? 기수학량이 빠졌죠. 그 이유가 오미자 같은 경우는 제가 1월, 4월 수업할 때 오미자 설명할 때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오미자는 수학을 할 때 읽는 순서가 틀리다 보니까 읽는 거는 따고 나머지는 남아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구간별로 수학량을 이렇게 체크를 하다 보니까 기수학량 산정이 힘들어요. 기수학량 산정이. 보통 우리가 기수학을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달려있는 과실 다 따버린 거잖아요. 근데 오미자는 이렇게 있으면 위에 익은 것만 따고 안 익은 거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구간별로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기수학량이라는 걸 산정하기가 어렵지요. 남아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구간별로 얼마만큼 수학량을 기수학을 했는지 알기가 어렵다고요. 그래서 본문에 있는 내용은 조사 대상 주수를 산정할 때 수학 개시 이후에 기수학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근데 별표 뒤에 가면 조사 대상 주수를 산정을 할 때 뭐가 빠져 있다고요? 기수학량이 빠져 있다. 참고로 알고 있으시라고. 주의하실 점. 자, 그러면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문제 한번 볼게요. 설명이 다 되어 있는 내용이니까 쭉 한번 훑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과수 11종 중에 여러분들이 나왔으면 하는 품목. 포도, 복숭아, 자두. 그죠? 복숭아도 안 나왔으면 좋겠고,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개념 문제로 포도 냈습니다. 포도. 자, 그럼 여기 보시면은 지금 문제는 포도 품목이고요. 보험 가입 금액이 얼마? 1,000만 원. 평년 수확량이 5,000kg. 그 다음에 가입 주수가 200주. 자기 부담 비율 15%.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 특약에 가입이 됐네요. 품목이 지금 포도입니다. 포도.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 특약 가입이 가능한 품목이 뭐하고? 포도하고 복숭아. 복숭아 구할 때는 뭐 빼준다고요? 피해율 산정할 때 병충해 감수량 미적용한 값을 피해율로 합니다. 자, 수확 직전 착과수 조사가 6,540개. 실제 결과 주수가 200주, 미보상 주수가 10주, 미보상 비율이 10%. 과중 조사를 했더니 계당 과중이 400g. 착과 피해 조사를 했네요. 착과 피해. 이 그렇다면 피해 조사를 했다는 말은 개시 전에도 사고가 났고, 그죠? 우리 포도 복숭아 자두는 수확 개시 전에 착과 피해 조사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착과 피해 조사가 들어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개시 후에 사고가 났네요. 그죠? 그럼 이거 수확량 딱 머릿속에 떠올려야 될 게 뭡니까? 착과량 마이너스 사고당 감수량 합계. 그 사고당 감수량을 구하기 위해서 착과 피해 조사된 착과수가 3,000개. 낙과 피해 조사된 낙과수가 500개. 낙과 피해 구성률은 80%. 그럼 착과 피해 구성률 조사하는 거는 그 표에 있는 값으로 조사만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제일 먼저 뭐부터 산정을 해야 되겠어요? 착과량 마이너스 사고당 감수량 합계니까 착과량부터 먼저 산정을 해야 되겠죠? 착과량은 첫 번째, 착과량은 문제 보지 말고 여기 한번 보세요. 착과량은 제일 먼저 필요한 게 착과수, 그 다음에 과중, 맞나요? 착과수 곱하기 과중하면 착과량 나오는 거 맞나요? 그 다음에 플러스 뭐 해야 돼요? 미보상주수 곱하기 1주당 평년 수확량. 그러면 착과량에서 산정을 해야 될 게 지금 착과수가 나와 있죠? 착과수가 나와 있으면 뭐부터 구하면 돼요? 미보상주수의 평년 수확량 구해놓으면 되겠죠? 산식을 풀 때 구조를 보면. 그죠? 그래서 미보상주수의 1주당 평년 수확량을 먼저 구해놓고 착과수가 나와 있으면 1주당 착과수를 구해야 되는 문제는 반드시 맨 밑에 뭐가 나오냐면 고사나무가 나와요. 1주당 착과수를 구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면. 왜 그게 나와야 될까요? 고사나무에 1주당 착과수, 1주당 낙과수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착과수에서 착과수를 구하는 부분에 이거 조사 대상 주수 해가지고 주당 착과수를 구하는 문제가 구해야 될 부분이라면 밑에 뭐가 나온다고? 고사가 나와요. 근데 1주당 착과수, 1주당 낙과수가 없는 문제면 밑에 고사 없습니다. 왜? 주당 착과수, 주당 낙과수를 구해야만 고사를 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밑에 지금 문제를 보시면 착과량을 먼저 산정을 하기 전에 뭐부터 산정을 했는지 주당 평년 수확량을 구한 이유가 착과수가 이미 나와 있으니까.
그럼 주당 평년 수확량은 아까 설명드렸죠. 주당 평년 수확량은 전체 평년 수확량을 전체 실제 결과 주수로 나누면 돼요. 맞나요? 평년 수확량이 몇 킬로? 5,000kg. 실제 결과 주수가 가입 주수가 몇 주? 200주. 5,000 나누기 200 하니까 몇 킬로 나왔다? 25kg가 미보상 주수에 사용되는 1주당 평년 수확량. 여기다가 미보상 주수 곱하면 미보상 주수의 착과량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착과량 이제 산정을 하면 되겠네요. 착과수가 몇 개라 그랬어요? 6,540개. 곱하기 개당 과중은 0.4kg. 플러스 미보상 주수가 몇 주인데요? 미보상 주수가 10주. 곱하기 아까 1주당 평년 수확량이 5,000 나누기 200 했죠? 25kg.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보세요. 2,866kg 나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개시 후에 발생한 사고당 감수량을 산정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사고당 감수량은 원래 세 가지 구하지요. 착과 감수량, 낙과 감수량, 고사나무 감수량. 여기 고사나무가 없지요. 주당 착과수, 주당 낙과수가 없으니까. 자, 그러면 착과 감수량을 구하려면 착과량이 필요하겠죠. 자, 이때 조사된 착과량은, 자, 여기 보세요. 착과량 마이너스 사고당 감수량 합계인데, 이거는 수확 개시 전에 조사한 뭐예요? 착과량이죠. 이거는 수확 개시 후이기 때문에 이 사고당 감수량 합계에 구하는 것이 착과 감수량 구해야 되고, 지금 주어진 문제에서는 낙과 감수량도 구해야 돼요. 이 착과 감수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착과량을 구해야 되니까 사고 당시에 뭐를 구해야 된다고요? 착과수. 이때 조사한 착과수와 이때 조사한 착과수는 같다 다르다?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고가 인접해서 발생했다면 우리 업무방법서에서는 이전 값을 그대로 사용을 할 수 있지만, 그죠? 갭이 벌어졌다고 하면 조사된 착과수를 가지고 사용을 하겠죠. 그래서 주어진 착과수가 몇 개라고 되어 있어요? 3,000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나요? 거기다가 과중이 얼마예요? 과중 조사는 동일한 품종을 여러 번 조사했을 때는 뭐를 사용한다? 최초 조사 값을 그대로 쓸 수 있으니까 0.4 그대로 쓰면 되죠. 맞나요? 감수량이니까 뭐 또 구해야 돼요? 착과수 구했고 과중 구했으니까 감수량을 구하는 거니까 착과 피의 구성률. 자, 포도, 복숭아, 자두, 밤, 유자 같은 경우 착과 피의 구성률을 산정할 때 과중 조사와 똑같다라고 했습니다. 품종별로 몇 개? 표본주 3주. 그 다음에 표본 가실은 20개. 농지당 최소 몇 개? 30개. 그럼 그 표에 들어가 있는 게 이게 단품종이니까 전체 다 더하면 몇 개 나오겠어요? 30개 나오겠죠. 그 30개 중에서 100% 피해 있을 거고 80% 피해 있을 거고 50% 피해 있겠죠. 자, 50% 피해가 몇 개? 8개. 그러면 이거 반이니까 몇 개가 되겠어요? 4개. 그다음 80%형 5개니까 역시 4개. 100%형 피해니까 10개. 그럼 분자의 총 몇 개가 됩니까? 18개. 분모에는 단품종이니까 최소 농지 한도 30개가 되겠죠. 18 나누기 30 하면은 몇 프로 나옵니까? 60% 나왔나요? 이게 뭐예요? 착과 피해 구성률. 그러면 착과량에다가 조사된 착과량, 착과수 곱하기 0.4, 3,000 곱하기 0.4 곱하기 감수량이니까 1 마이너스 아니죠? 그대로 착피 0.6 해주면 이게 뭐가 된다고요? 착과 감수량이 됩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낙과 감수량. 이거 역시 조사된 낙과수가 있나요? 500개가 떨어졌다고 하래요. 그럼 여기다가 낙과 피해 구성률이 바로 나와 있네요. 그러면 500 곱하기 0.4 곱하기 0.8 하면 이게 뭐가 돼요? 낙과 감수량. 됐나요? 곱하기 이게 지금 보니까 저 위에 문제의 지문에 밑줄까지 꺼놨네요. 그죠? 이 사고가 각각 개별적으로 발생했으니까 앞에 있는 착과 피해 구성률이 뒤에 있는 낙과 피해 구성률이 뭐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맥스 A로 들어간다. 그럼 맥스 A 값이 얼마인데? 앞에 있는 착과 피해가 0.6이죠.
그럼 0.8에서 0.6을 빼니까 0.2. 500 곱하기 0.4 곱하기 0.2가 되겠네요. 맞나요? 자, 그러면 계산을 해보니까 총 낙과 감수량이 40kg. 그러면 이제 수확량을 구하기 위해서 수확량은 방금 산정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구해야 돼요? 우리가 보험금을 산정을 하려면 평, 수, 미, 평에서 미를 구해야 되겠죠? 미보상 감수량. 수확량은 얼마예요? 다 더하면 수확량은 착과량에서 감수량 빼주면 2106kg 나오나요? 2106kg. 2106kg 어떻게 해서 나왔는데요? 2866kg에서 발생한 사고당 감수량이 총 얼마인데 760kg인가요? 착과 감수량, 낙과 감수량 뺀 값이 얼마라고요? 2106kg. 맞나요? 그러면 미보상 감수량을 구하려면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 빼고 해당 미보상 비율이 몇 프로? 10%. 계산하니까 289.4kg가 나오는데 반올림해서 0.4 버리고 289kg. 그러면 평 있고 수 구했고 미 구했죠. 그럼 평으로 나누면 되네요. 그래서 평수 미평으로 나누니까 5,000 마이너스 수확량은 2,106kg. 그 다음에 미보상 감수량이 289kg. 나누기 평년 수확량이 5,000kg. 총 해보니까 피해율이 얼마? 0.521. 퍼센테이지로 52.1%가 피해율로 산정이 됐습니다. 자, 피해율 나왔으면 이제 가피자에 집어넣으면 되죠. 가입 금액이 얼마? 1,000만 원. 곱하기 피해율은 0.521. 자기부담 감수량이 15%. 0.15. 빼서 계산을 하니까 답은 371만 원. 그 다음에 수확감소 추가보장해야 되죠. 수확감소 추가보장은 어떤 경우에? 피해율이 자기부담 비율을 초과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럼 피해율이 몇 필요했는데요? 0.521이니까 자기부담 비율 15%보다 크지요? 그러면 계산은 어떻게 하더라?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피해율 곱하기 몇 퍼센트? 10%. 그래서 계산을 하니까 52만 1,000원이 나오더라. 자, 요렇게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수학 개시 전하고 그 다음에 개시 후하고 같이 붙어있는 포복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겠지요. 그죠? 이게 만약에 전년도 수준이라면 개시 전으로만 끝냈겠지만 올해는 응시자가 많은 관계로 뭐라도 살을 하나 더 붙여야 돼요. 그래서 개시 후도 같이 들어간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도복숭아 자두는 무조건 개시 전, 개시 후 구분이 없다. 그거 잘못된 개념이에요. 포도복숭아 자두도 뭐가 있다고요? 개시 전도 있고 개시 후도 있고 개시 후 단독 사고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개시 후 단독 사고 문제로 바뀌게 되면 단품종으로 나왔다 가정을 하면 해당 품종 뭐로 하라고? 착과량을. 해당 품종의 착과량을 평년 수확량으로.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 개념을 정확하게 안 잡으면 개시 전인 이게 아니 포도복숭아 자두는 개시 전 개시 후 없는데 헤매게 된다고.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나머지 품목들이 다 연결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볼까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번 문제는 품목만 다른 겁니다. 품목만. 참다래. 참다래는 뭐가 필요하다? 참다래는 딱 머릿속에 떠올려야 될 거. 면적. 그래서 면적이 필요하니까 나무가 들어가는 거 전부 다 뭐로 바꿔야 된다고? 면적. 왜 그렇게 했어요? 달려있는 과실이 이 나무 건지 저 나무 건지 구분할 수 없으므로 단위 면적당 착과수를 구하고 조사 대상 면적 안에 이 착과수가 몇 개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조사 대상 주수와 같은 주수가 들어가는 건 전부 다 뭐로? 나무에다가 제식 면적을 곱해서 산정한다는 거. 그게 참다래 문제의 기본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참다래 문제 아까 고사 수학 개시 후 수확량 조사에서 수학 개시 후 수확량 조사에 있어서 사고당 감수량을 구할 때 고사나무 산정을 할 때 얘는 단위 면적당 착과수 플러스 단위 면적당 낙과수가 아니고 해당 부분을 뭐로 산정을 하더라? 단위 면적당 평년 수확량으로 한다는 거 주의하시라는 거.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기출이네요. 기출 5점짜리로 되어 있는 거 보니까
다음의 계약사항 중 조사 내용에 따라 참달의 수확량을 구하라. 이거는 뭐 보험금 구하는 게 아니고 뭐만 구하는 거예요. 피해율도 구할 필요 없이 수확량만 구하라고 했네. 그래서 5점짜리네. 피해율까지 구했으면 보험금까지 구했으면 15점이 될 수 있었는데 실제 결과 주수가 300주, 고사 주수가 50주, 제식 면적이 나와 있네요. 주간거리, 열간거리 4 곱하기 5 하니까 제식 면적은 20제곱미터. 조사 내용 수확 전 사고라고 했네요. 간단하겠네요. 표본 주수가 몇 주? 8주. 그 다음에 표본 구간의 면적을 조사했는데 윗변, 아랫변, 높이. 윗변 더하기 아랫변 하면 얼마? 3. 곱하기 높이가 1점이니까 얼마가 돼요? 3 곱하기 1.5. 4.5 나오나요? 그 다음에 표본 구간의 착과수 합계가 몇 개? 850개. 착과 피해 구성률이 30%. 이게 수확 개시 전인데 착과 피해가 들어갔네요. 맞지요? 맞지요? 개시 전에 착과 피해 들어가는 거 맞지요? 밤이라면 이 문제가 만약에 밤이었다면 뭐도 나오겠어요? 낮과도 나올 거예요. 밤이었다면 구해야 되는 게 뭐 구해야 돼요? 착과 수확량, 낮과 수확량, 그 다음 미보상 주수 수확량. 나머지 6종은 전부 다 뭐라 그랬어요? 착과 수확량 플러스 미보상 주수 수확량만 구하면 돼요. 참달에는 나머지 6종에 대한 거니까 맞나요? 착과 피해 구성률이 나와야 뭐를 구할 수 있더라? 착과 수확량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공식 한번 적어 봅시다. 공식. 참달에는 착과량을 산정하려면 착과수가 필요할 거고, 그죠? 착과수를 조사하려면 표본 조사했겠네. 표본 조사하려면 조사 대상 주수가 아니고 뭐가 들어가야 돼? 조사 대상, 우리 업방에 조사 대상 재배 면적 맞나요? 안 보셨어요? 제 기억으로는 조사 대상 재배 면적으로 알고 있는데 조사 대상 재배 면적이나 조사 대상 면적이나 같은 거예요. 조사 대상 면적으로 할게요. 그럼 이 조사 대상 면적이라 함은 뭐 곱하기 뭐? 조사 대상 주수 곱하기 제식 면적. 자, 이게 면적이니까 요 뒤에 뭐가 붙어야 돼요? 같이 면적으로 와야 되겠죠. 단위가. 단위 면적당 제곱미터당 뭐로? 착과 수 곱하기 이게 전부 수지요. 그래서 과중이 들어갈 거고 지금 구하는 게 착과량이에요. 착과 수확량이에요. 착과 수확량이니까 여기다 뭐 붙어야 돼요? 1 마이너스 착과 피해 구성률. 맞나요? 플러스 뭐 붙어야 돼요? 미보상에 관련된 거. 미보상 주수가 아니고 미보상 면적, 제식 면적 곱하기 단위 면적당 평년 수확량. 자, 그러면 여기 조사 대상 주수가 나와 있나요? 조사 대상 주수. 계산해야 되나요? 자, 조사 대상 주수는 실제 결과 주수 몇 주? 300주. 거기에서 뭐 빼주면 돼요? 50 빼니까 제식 면적이 4 곱하기 5, 20이죠. 맞나요? 그러면은 300에서 50 빼면 250 곱하기 20제곱미터 하니까 5000제곱미터. 조사 대상 면적이 5000제곱미터. 실제 결과 주수에다가 제곱미터나 평년 수확량이 들어가면 밑에 실제 결과 주수가 들어가니까 그것도 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디에요? 여기? 예. 여기 면적. 예. 그리고 면적으로 밑에 원래 단위 면적당 평년 수확량. 여기에 지금 앞에 면적 붙어 있고 뒤에도 면적이 들어갔고 예, 이 단위 면적당 평년 수확량. 단위 면적당 평년 수확량. 이 단위 면적당 평년 수확량을 구하려면 뭐로 나누어 주면 될까요? 네? 예, 단위 면적당 평년 수확량. 예. 그렇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맨날 틀리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조사 대상 면적의 조상 대상 주수 곱하기 제식 면적. 요게 계산한 게 5천. 요건 됐죠? 그럼 이제 단위 면적당 착과수를 구하려면 밑에 뭐가 와야 돼요? 단위 면적당 착과수가 와야 되잖아요. 그죠? 조사된 착과수 합계가 몇 개? 850개. 밑에 면적이 지금 표본 주수가 몇 주인데요? 표본 주수가 8주지요. 이 8주가 표본 구역의 수와 일치되지요. 표본 주를 기준으로 해서 표본 구역을 선정하는 거니까. 맞나요? 여기다가 8 곱하기. 이때 8을 곱했다라는 말은 모든 표본 구역의 넓이가 이 한 면적하고 동일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원래 조건으로 제시되는 게 맞겠지만 통상적으로 안 나오더라도 뭐 하라고? 같다고 가정을 하고 별도의 조건이 없으면은 이거 어떻게 다 구할 거예요? 못 구합니다. 무조건. 그래서 표본 주수를 구역의 수로 보면 됩니다. 그다음 이 뒤에다가 이제 한 표본 구역의 면적을 산정을 해야 되겠죠. 그거 어떻게 구하더라? 윗변 플러스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해도 되고 곱하기 2분의 1 해도 되고. 그러면 지금 윗변이 얼마예요? 윗변이 1.2. 이거 계산해 보니까 아까 4.5 나왔던가요? 자, 요렇게 하면 단위 면적당 착과수 나오겠죠. 조사 2분의 1 안 했네요. 대단하시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냥 계산할게요. 1.2 플러스 그 다음에 1.8 좀 쉽게 가나 했습니다. 예. 곱하기 얼마? 높이가 얼마인데요? 1.5 곱하기 2분의 1 요렇게 되겠죠? 이제 맞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이렇게 계산되어진 값이 뭐라고요? 단위 면적당 착과수. 과중 나와 있나요? 과중이 얼마인데? 과중 조사까지 해야 되네요. 참달에 과중 조사할 때 주의할 점. 참이니까 참 0.7. 어디에 0.7? 50g 이하짜리에다가 0.7을 해야 되겠죠. 그럼 과중 조사를 할 때 지금 50g 이하가 앞에 있네요. 1400 얼마? 40g 곱하기 얼마? 0.7 플러스 그 다음에 50g 초과한 게 2160. 자, 과중이니까 참달에면은 몇 개 들어가요? 참달에는 과중 조사할 때 60개 맞나요? 이렇게 하면 개당 과중이 나오죠. 자, 요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면 되고. 착과 피해 구성률은 이것도 계산해야 되나요? 30% 나와 있네. 0.3. 요거는 0.3. 자, 이렇게 하면 착과량은 착과 수확량은 나왔지요. 그다음 미보상 면적은 미보상 주수가 몇 주? 미보상 없네요. 이 값은 얼마? 0. 미보상 주수가 없으니까 뒤에는 계산해봤자 많아. 얼마? 0. 그럼 이 값이 뭐가 된다고요? 착과 수확량. 뭐 계산하는 게 복잡한 것 같으면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개념들입니다. 요 산식에 의해서 그대로 구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빨리 구해지도록 무슨 연습을 해야 돼요? 무슨 연습? 계속 풀어봐야 된다고. 계속 풀어보고 이게 사람이니까 이게 기계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컴퓨터가 아니잖아요. 계산기 두드리다 보면 열에 5번은 아마 틀릴 거예요. 열에 5번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계산기를 숙달해서 할 수 있도록 제가 왜 이 뒤에 계속 문제를 넣어주느냐 하면 풀어보시라고. 지금 아니면 이거 연습할 시간이 없어요. 물론 우리가 이제 7, 8월 달에 가면 정말 토가 나올 정도로 문제를 많이 풀어보겠지만 그때 가서 뭐 이제 연습한다 안 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아는 문제라도 계산기를 두드려 가면서 정확한 답이 나올 때까지 10번에서 10번 딱 답이 나올 때까지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시간 많이 없다라는 100% 다 개념을 이해한다 하더라도 현장에 가면 가슴이 떨려요. 가슴이 떨리면 손도 떨려요. 손이 떨리면 꼭 답이 틀려지거든요. 그래서 긴장하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계속적인 반복 연습이 필요로 합니다.
지금 뒤에 두 개의 문제가 밤 문제죠. 밤 문제. 그죠?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밤이잖아요. 조사할 게 많으니까. 간단하게 제가 두 문제, 개시 전 거만 들어가는 거하고 개시 후가 들어가는 문제 두 가지를 넣어놨어요. 풀이를 뒤에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복습을 해주시고 자기 거로 소화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과수 11종 요까지만 하면 되겠습니까? 나중에 이제 7, 8월 달에 한번 더 다루어 드리겠지만 이제 지금 시간이 많이 없어요. 다음 주에는 오복 관무. 그거 설명을 드릴 겁니다. 과수 4종 설명할 거예요. 그 과수 4종 끝나고 나면 논작물 해야 되죠. 밭작물 해야 되죠. 생산비 보장해야 되죠. 원예작물 같이 통틀어서 해야 될 거고 시설도 한번 정리해 줘. 가축 아직 안 했죠. 시설 정리해야 되고 할 거 억수로 많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금 5월하고 6월달 수업 내용은 이런 일일이 개념을 잡아주는 거는 앞에 강의를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고 지금은 제가 정리를 해드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나가는 유인물도 1월, 4월 달까지 나갔던 유인물이 양이 많은 거라면 지금부터는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정리할 수 있는 유인물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유익했습니까? 네. 자,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